안녕하세요, 성환기입니다. 2017년도부터 10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11억원 자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 바라면서 오늘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캔피셔, 데이비드 테퍼 내부자 포트폴리오를 보고, 강의 후반부에서는 종목별 뉴스로 하우멧, 엔비디아, 메타, 어플라이드, 어도비, 화이자, TSMC 뉴스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오라클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전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큰 손들을 참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왼쪽 캔피셔를 보면 오라클 비중을 올린 상태이고요. 그 밑에 데이비드 테퍼를 보면 전부 매도한 상태입니다. 포지션은 매수와 매도로 정반대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산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캔피셔랑 데이비드 테퍼가 오라클이라는 종목에 몰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라클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비중이 커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의 비중을 올려서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데이비드 테퍼를 보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제 투자대가 게시판에 있는 분인데 헤지펀드에서 역대 최대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이제 매수와 매도를 꽤 잘하는 편입니다. 지난 분기에 오라클을 익절을 했다면 참 고점에서 팔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헤지펀드 테크닉까지는 아니어도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왼쪽에 채권 시장에 대해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채권 시장이란 뭔지 좀 찬찬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은 주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주식, 내 종목에는 뭔가 애정이 생기고 판단이 좀 흐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지만 이제 채권은 객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은 딱 정해진 퍼센트가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그 받을 금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라클이라는 주식에 대해 잠깐 내려놓고 그 회사의 채권만 한번 보면은 이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화면을 보면요. 이런 걸 CDS 프리미엄이 치솟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거품 붕괴,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부도 위험이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CDS 프리미엄이 2년 내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할 거리에 대해서도 멤버십 뉴스에 제가 올려줬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썸네일대로 알게 되었죠. 주가가 붕괴하기 전에는 CDS 프리미엄이 먼저 터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라클 매도에 손이 갈 텐데요. 그러진 마시고요. 한번 오른쪽을 보죠. 자, 오라클이 채권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많이 빌렸을까요? 소고기 사 먹으려고 빌리진 않았겠죠. 그만큼 주문이 많으니까, 계약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돈을 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벌어보겠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예상 성장률이 2016년, 2017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딱 보면요. 왼쪽에 보이는 게 리스크, 오른쪽에 보이는 게 리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는 또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커지긴 했지만 그만큼 리턴도 커졌다는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 대가들은 몰빵한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분 가져가는 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또 2026년에 2017년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제가 좀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부자도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CEO가 250만 주를 389달러에 사들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389달러에서는 회사 내부자가 봐도 그 가격이 당연히 싸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테슬라 소식에 대해 조금 더 알려드리면요. FSD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용자들 거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441마일에서 9200마일로 크게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CEO가 내년 초를 기대하라고 했어요. 그때쯤이면 FSD가 완전히 완성될 거라고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캐터필러 보는데요. 보통 이제 캐터필러 하면 여러분이 중장비만 떠올릴 겁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 천연가스 터빈, 그게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 저장을 하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까지 다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기가 많이 들죠. 그런데 그 전기를 누가 공급하냐면 천연가스 발전기인 캐터필러 발전기가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캐터필러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부자가 봤을 때는 $568도 싸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면 투자를 할 때 훨씬 수월하겠죠? 자,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대가 내부자 기관을 봤는데요. 이 종목 좋더라. 이래서 이제 사는 것보다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은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테퍼, 캠피셔가 오라클을 사고 팔았지만 분명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게 꼭 오라클 아니라도 테슬라, 캐터필러 다 분산 투자를 하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 5종목, 그래서 10종목까지 여러분이 꾸준히 모아간다면 당연히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엔 소수점 투자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매월 10,000원 모으기, 매월 50,000원 모으기 이런 걸로도 여러분이 매년 300만원, 1,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올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요즘에 연봉 올리기, 자영업으로 돈 더 올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우량한 주식들을 꾸준히 모아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주식 개별주, ETF, 세금, 증권사를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면 저의 전자책이 수백 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 한번 보는데요. 클라우드랑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고 있고요. 회사 다닐 때 저도 SAP, ERP 프로그램을 써봤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SAP가 1위이긴 하지만 2위가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인사,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오른쪽 위를 보면 자사주 매입과 배당률을 더해서 회수율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식을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보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받을 수 있는 회수율이 있고 그 옆에 성장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분기마다 연도마다 성장률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는 연평균이랑 내년 성장률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오른쪽 아래를 보면 오라클이란 주식이 $219의 회수율이 0.9%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회수율이 0.9%라는 거고 주주가 연 90만 원을 회수한다는 것이죠.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내년에 높은 10%대로 성장한다고 했으니까 한 18%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0.9% 회수율이 18% 성장을 하면은 내년에 1%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수율이 점차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주식과 예금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라클에 투자를 해서 내년에 바로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2년, 3년이 쌓이면 회수율이 점점 커지니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전자책은 저의 멤버십 혜택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든 성장률과 회수율이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등급에서는 매월 재무제표 강의, 매주 ETF 증권사 세금책, 매일 종목별 뉴스, 매 시간 성황긴과 내부자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상위 등급 다이아에서는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같이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강의 전반부 정리하겠습니다. 캠피셔는 오라클 비중을 늘렸다고 했고 데이비드 테퍼는 매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라클이라는 종목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부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리스크라는 걸 어떻게 엿볼 수가 있냐면 일단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수율을 봐도 좀 낮았잖아요. 그래서 오라클에 이왕 투자를 했다면 큰 리턴이 돌아올 때까지 2026년, 2027년을 바라보고 좀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부자들이 직접 매수한 종목도 알려줬습니다. 테슬라와 캐터필러가 있었죠. 특히 캐터필러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인데 제 영상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수익률이 높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자산을 모아봅시다. 자, 이제 강의 후반부에서는 하우멧, 엔비디아, 메타, 어플라이드, 어도비, 화이자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우멧부터 보는데요. 항공우주업에 금속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배당금을 6개월에 20%씩 올리는 괴물 같은 회사죠. RTX,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 금속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RTX나 GE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주가 많이 들어온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뉴스를 보면 되겠죠. 우선 RTX에서 항공기 엔진을 월 63대에서 75대로 증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RTX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하우멧의 발주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다음 분기에 하우멧 성장률이랑 배당금 성장률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이 허가가 되었는데요. 아주 긍정적인 뉴스죠. 사실 엔비디아가 세계 시총 1위를 지키려면 미국 내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세계 시총 1위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매출을 100%라고 봤을 때 중국 비중이 5%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크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이 팔리면 팔릴수록 아주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뉴스 보겠습니다. 리미트리스라는 AI 기업을 인수 합병했는데요. 펜던트 같은 걸 파는 회사인데 대화를 녹음,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인스타, 페북 광고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AI 안경, AI 헤드셋 이런 걸 계속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일선상에서 보면 리미트리스라는 기업을 왜 인수합병했는지 이해가 가죠. 그 다음 주가가 최고점을 찍는 신고가 리스트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드랑 램서치, TSMC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런 기류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제 구글 TPU랑 엔비디아 GPU랑 경쟁이 붙으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차라리 메모리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나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TSMC 여기 그 밑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기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봤을 때 지금은 상단보다는 하단 그리고 더 그 하단에 반도체 장비주에 좀 투자세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주인 어플라이드 램서치도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죠. 그 다음 어도비 보겠습니다. 일단 어도비 주가가 500에서 300대로 내려간 이유부터 봐야 되는데요. 주가가 이제 2021년도에는 500이었는데 그때 전성기 땐 성장률이 한 20%대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성장률이 10%대니까 그만큼 가격도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좀 종합해 보면은 AI가 좀 발달하고 이제 전성기가 지났기 때문에 예전만큼 성장률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나 영상 편집 같은 건 계속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성장률도 한 10% 정도 기대를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화이자 뉴스 보고 끝내겠습니다. 중국 포순 제약이랑 20억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요. 경구 비만 치료제 1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2상 중인 메세라를 70억 달러에 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계속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포순이 됐든 간에 메세라가 됐든 간에 뭐든 간에 이제 비만 치료제를 만들기만 하면은 이제 화이자는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 분들은 그 뉴스를 기다리면서 2026년을 맞이해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투자에 대해 좀 배워봤는데요. 구체적인 3가지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자대가 내부자 기관을 참고해서 5종목 이상 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어느 날은 오라클이 좋았다. 어느 날은 테슬라가 좋았다. 어느 날은 캐터필러가 좋았다.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산업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계좌로 봤을 때 플러스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놓고 오르겠지. 이렇게 방치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요. 방금 봤던 뉴스처럼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게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끈기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회수율이란 단어에서 의미를 하듯이 3개월, 6개월, 1년 지나야지 수익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건 돈을 꾸준히 넣고 회수 금액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오라클을 봤는데요. 캠피셔는 샀고 데이비드 테퍼는 팔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주식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채권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오라클 채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주분들은 좀 속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를 다 짓고 나면은 성장률이 20%가 넘을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내부자가 사는 주식 2개를 봤는데요. 테슬라, 캐터필러가 있었죠. 캐터필러는 주식이 싼 데다가 성장성까지 있어서 지금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했던 주식이고요. 테슬라는 내년 초에 FSD가 완성이 될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멤버십 혜택 4가지를 봤습니다. 재무제표 강의, 전자책, 종목별 뉴스, 성황గిం과 투자대가 포트폴리오가 제공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강의 후반부에서는 종목별 뉴스를 봤는데요. 하우멧, 엔비디아, 메타, TSMC, 어플라이드, 어도비, 화이자 얘기를 하면서 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투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로드컴, 오라클, 액센추어 비롯해서 또 다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